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회 상황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0일 밤에 민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했고요. 남은 7개 상임위원장도 내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가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너무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너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예, 예상했던 대로 계획대로. 사실 저희들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고 예. 정당한 거고 그동안 국회 운영 관례에 비춰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세 개를 다 가져가겠다고 하고 결국 강행 처리했고 예. 그것을 욕심내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방탄.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수록 민주당이 그만큼 급하기 때문에 뭐 한치의 양보도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그 대변인께서 얘기하신 거 보니까 남은 7개 그대로 상임위원장을 받는 것은 여당의 기본 역할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 이렇게 좀 일방적으로 11개만 가져가고 나머지 남겨놓은 7개라도 가져라라고 하는 걸 받으면 안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국회 운영의 기본 원리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예. 뭐 다수당이든 소수당이든 국회에 있는 교섭단체 간 원만하게 협의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게 더 좋은지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게 기본 원리인데 일방적으로 쭉 자기들이 다 가져가겠다고 하고 네. 그럼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원하는 법을 원하는 때 입맛에 맞게 무조건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다 가져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법안을 어떤 때는 반대도 해야 되고 또 법안 통과를 우리가 좀 저지하면서 계속 대화와 타협을 해나가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발휘되지 않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서 그냥 끌려가기만 하는 것은 저는 국회를 방치하는 것이고 예. 의회주의를 포기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권리와 민생을 내팽개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내기로 이미 제출을 하셨고 그 다음에 뭐 민주당의 독주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뭐 매일 의총을 연다 이런 방침을 세우셨는데 뭐 이렇게 의총 열고 모여서 얘기하시는 거 말고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총에서 논의를 해 나가고 있고 예. 사실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저희들의 전략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중립 의무가 있고 예. 오히려 이렇게 여야가 의석수에서 많은 차이를 보일 때는 의장으로서 이걸 중재하고 서로 원만히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뭐 거의 민주당 대변인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의장으로서. 저희들은 사퇴 촉구 결의안을 부득이 낼 수밖에 없었고 오늘 제출했고 예. 뭐 다른 방법들도 뭐 법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어떻게 뭐 농성이든지 장대든 장외든 여러 방법들을 고민하면서 예. 민주당의 이런 독주가 잘못됐고 이것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는 것을 설득하고 국민들께 설명하려고 합니다. 민주당이 일단 뭐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도 선출한 건데 핵심 상임위라고 할 수 있는 운영위 법사위 그다음에 과방위를 보면 다 강성 친명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임명이 됐거든요. 뭐 운영위야 당연히 원내대표가 맡는 거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맡았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최민희 과방위원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더 이재명화가 될 거다. 강성 친명 위주로 국회 운영할 거다. 이런 우려는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더 이상 이재명화 될 여지도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이재명화 되어 있고 예. 그 이재명화 되어 있는 바탕 위에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네. 21대 상임위원장 하셨잖아요. 했죠. 근데 콕 집어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맨 전위에 배치해서 법사위원장 그리고 최민희 의원이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오시고 민주당의 어떤 대변인 역할을 해오셨는지는 충분히 예. 알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지금 전진 배치한 것만 보더라도 이제는 국민 눈치 안 보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명심만 살피겠다. 대놓고 선전포고하는 것이고 지금 그 순서대로 그 각본대로 차곡차곡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일단 7개 상임위원장이 남아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것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좀 기다렸다가 이것도 나머지 다 처리하겠다. 그럼 결과적으로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게 되는 건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 가져가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불거지는 책임을 모두 민주당이 져라. 뭐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는 건지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지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민주당에게 책임을 져라라는 것보다는 예. 민주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달리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저희들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요구하는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들어주지 않고 11개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그 11개 상임위는 아까 말씀하신 운영위 법사위 과방위 외에도 주요 상임위가 다 있습니다. 예. 주요 상임위 11개 다 가져가고 그냥 남은 거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라면 말고 이런 식의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 여당으로서 그리고 또 우리가 대통령을 도와서 여러 국정 과제들을 해 나가야 되는 여당으로서 그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민주당의 이런 일방적인 독주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뭐 시행령을 통해서 어떤 법안이 제대로 좀 처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시행령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당정협의를 하신다거나 15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으니까 특위 위주로 좀 국회에서 민생을 챙기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상임위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 같지도 않습니다. 민생 그런데, 얘기 안 하고 방탄만.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굳이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네. 지금 현행 법 내에서 또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만 개정하더라도 민생을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지금 법 테두리 내에서도 지금 어려운 국민들의 삶을 살피고 민생을 살피고 경제를 살려야 되고 예. 그런 여러 그런 일들이 굳이 꼭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임위가 어떻게 구성되든 어떻게 운영되든 그거 상관없이 지금 있는 15개 특별위원회 특위와 예.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당정 협의를 해나가면서 여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챙기고 민생을 챙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오히려 민주당은 방탄을 위해서 국회를 하고 국민의힘은 민생을 챙기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좀 대비되는 행보를 보이시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국회 상황을 좀 여쭤봤고 이재명 대표 얘기도 좀 해볼 텐데 최근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헌법 84조 이 부분을 좀 부각을 하시면서 이게 네. 상당히 좀 논쟁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잖아요. 대북 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아마 주중에 추가로 기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일 수 있는 헌법 84조를 한동훈 전 위원장이 꺼낸 건데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판사 출신이시니까. 법을 해석하는 원칙은 예. 물리적 의미 그것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물리적 의미가 불명확할 때는 뭐 보충 해석이든 아니면 뭐 유추 해석이든 다른 것들이 가능하지만 형사 소초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떤 형사 문제가 불거지고 그다음에 그것이 기소되고 이건 안 된다. 기소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재판이 중단된다? 저는 그 소추되지 않는다는 그 물리적 해석 범위 내에 재판도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절대 담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예. 우리 헌법이 본인을 방탄하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라도 대통령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 제84조를 두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헌법 정신에 포함될 수 없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해석의 범위, 문헌 그대로 해석했을 때 그 범위에 절대 포함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계속 글을 올리시는 걸 보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그런 글들인 것 같고
또 최근에 올린 거를 보면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개헌이나 탄핵으로 대선 시기를 앞당기는 희대의 무리수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왜 하신 걸까요? 이미 그게 현실화되고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나요? 예. 4년 중임제를 얘기하면서 네. 대통령 임기 1년 단축시키자는 예. 벌써 그런 얘기를 뭐 조국 대표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솔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네. 벌써 그건 뭐 이미 현실화된 이야기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법사위 운영이 과방위 가져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사법 리스크가 너무 빨리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3년은 못 기다리겠다. 예. 어떻게든 3년보다 더 단축시켜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의 자리로 보내서 이재명 대표를 살려야 되겠다. 그게 지금 상임위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단독으로 끌고 가는 그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뭐 무슨 어디 딴 나라에 있는 얘기나 아니면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국회에서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실제로 좀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어떤 방법으로든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결론 내는 걸 미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당장 민주당에서는 그런 법도 발의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판사 검사가 법을 왜곡하면 그 법을 왜곡한 죄를 처벌하는 예. 그런 법을 만들겠다. 법 그리고 이제 왜곡죄. 판사도 선출하겠다. 그 예. 얘기는 이제 그냥 우리 마음에 드는 판사하고 그다음에 판사 검사 당신들 우리 마음에 안 들게 하면 이거 법을 왜곡한 거라고 해서 처벌할 테니까 예. 당신들 몸조심해 이렇게 대놓고 지금 협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모든 것들이 지금 뭐 특검법 다시 발의하고 법사위원장 가져가고 대통령실 운영위원장 가져가서 대통령실 계속 불러서 뭐 현안 질의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모든 것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 검사 법 왜곡죄 뭐 예. 이런 거 뭐 법 만들겠다 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 한 명을 살리기 위한 기승전 이재명 방탄이죠. 예. 근데 어쨌든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지금 192석의 범야권이 만약에 똘똘 뭉친다고 했을 때 법 통과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또 거부권 행사하고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저는 이재명 대표를 예.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민주당이 독주를 하고 이재명 대표 살리기 위한 여러 법을 발의하고 그걸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은 국민들이 민심이 저는 용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헌법상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권한을 사용해서라도 민주당의 이런 이재명 대표 살리기 방탄 입법들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국회 안에서 이런 거대 야당의 독주를 좀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 같고 전당대회도 또 차근차근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데 당원 당규 특위에서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은 잡은 것 같아요. 민심 반영 비율도 정해진 것 같고 그 지난주에는 한창 2인 대표 체제로 논란이었다가 결국 단일 지도 체제 유지로 가닥은 잡힌 것 같습니다. 근데 황우여 대표가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승계를 할 수 있는 단일 지도 체제라고 해서 여전히 뭔가 지도부 안에 2인자를 좀 두고 싶다 이런 의지를 좀 내비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비대위 내부에서 좀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인 건지 궁금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비대위에서 비공개 회의할 때 물론 당원 당규 개정 특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할 문제지만 예. 그 논의 시작 전에 비대위원들이 비공개로 이번에 전당대회는 지도 체제는 이제 건드리지 바꾸지 않고 않는다. 바꾸지 네. 않는다라고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내용을 성일종 사무총장께서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께 말씀하셨을 때 의원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네. 왜 안 바꾸냐 이번에는 그거 바꾸고 뭐 그것도 논의해야지 이런 분들은 안 계셨습니다. 예. 따라서 비대위 내부와 뭐 원내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이번에는 빨리 전당대회를 치루어서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갈 당대표를 예. 뽑고 당을 안정화시키고 빨리 당을 쇄신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모아졌고 그래서 뭐 민심 반영 비율은 논의할 수 있지만 네. 지도 체제까지 건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데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룰은 결정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전당대회 시점도 7월 25일 이전에 좀 하겠다라고 23일 정도. 예, 23일 정도 네. 결론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것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올 것이냐 이건데
사실 원내의 가장 대표적인 친한계 인사로는 의원님이 거론이 된단 말이에요. 네. 좀 솔직하게 아시는 건 좀 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는 거요? 네. 예. 뭐 물어보세요. 나오시는 건가요? 그건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몇 퍼센트 정도 맞습니까? 그걸 퍼센트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예. 여러 고민들을 아직도 하고 계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안 나올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는 건가요? 나오는 게 확정되지 않았으면 뭐 안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여러 고민을 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점점 그 확실한 선언을 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전당대회 날짜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게 되면은 이제 곧 후보 공고를 내거나 이런 절차들이 진행이 될 거잖아요. 나온다 안 나온다가 그럼 언제쯤에 명확하게 좀 입장이 나올 수 있을까요? 후보 등록하는 시점에는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네. 아, 후보 등록하는 시점에는 뭐 어쩔 수 없이 말씀하셔야 되니까. 예. 그건 너무 당연한 답변이신 것 같은데 좀 알고 계신 바를 고민하시지 말고 좀 시원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여러 고심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 공식적으로 출마를 그런 의사를 밝힐 건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얼마 전에 보면은 국회 개원 이후에 초선 의원들한테 문자로 축하 인사를 건넸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구당 부활을 꺼낸 거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뭐 이런 사법 리스크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것도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에 두고 계속 메시지를 내는 거다 이런 해석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비대위원장 하실 때도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정치를 계속 이어가겠다 어떤 방식으로든. 예. 그리고 총선 과정에서 또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약속한 것은 약속을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치를 계속 하겠다고 하신 이상 지금 밖에 계시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정치 현안이나 아니면 민생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되고 예. 또 총선에서 총선 책임을 지고 이제 공천의 책임을 졌던 당 대표로서 이번 의정 활동을 시작하는 초선 의원님들께 뭐 인사 문자 전하는 것도 저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 장동영 의원님을 친한계 인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좀 겉으로 드러난 것은 비대위원장을 할 때 같이 호흡을 맞췄던 당 지도부가 당연히 친한일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분류가 되는 거고 또 영입 인사들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직접 영입한 인사들이니까 좀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주변에서는 누가 좀 조언을 주고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드러나지 않은 친한계랄까? 뭐 어떤 분들이랑 주로 소통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침묵이 길어지고 글쎄요. 있네요. 예. 예. 저는 소통하고 있고 네. 또 뭐 다른 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저렇게 소통하고 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분들 이름을 여기서 거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각에선 그런 얘기합니다. 이게 단일 지도 체제이고 각자 나와서 그냥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이 되는 겁니다만 예전의 사례를 한번 보면 이준석 대표와 이제 같이 무리를 형성했던 천하용인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같이 전당대회 출마해서 선거운동도 같이 하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를 하게 되면은 최고위원회도 같이 호흡을 맞출 만한 분들이 출마를 동시에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여의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가능한 구상인 걸까요? 당대표가 되면 최고위원들이 예. 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어떤 때는 뭐 다양한 의견을 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서로 협력하면서 건강한 목소리를 내면서 같이 갈 분들이 최고위원으로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 또 안정적인 당 운영도 가능하고. 예. 그래서 만약 출마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어떤 분들과 함께 또 최고위원 당대표 출마를 같이 하실지 그 부분도 당연히 고민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전 위원장 부분에 대해서 말을 너무 아끼셔서 백서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총선 백서 투기가 요즘에도 뭐 활동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저희 채널A가 취재한 것에 의하면 대통령실 관계자에게도 질문지를 보내서 답을 좀 달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걸로는 한 전 위원장의 면담은 성사되지 않은 것 같아요. 조정훈 특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연락이 안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전 위원장은 답을 할까요? 실제로 면담이 성사될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이대로 면담 없이 종료가 될 것 같으세요? 뭐 한 전 위원장을 꼭 불러야 되겠다, 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특위에서 결정할 문제고, 또 지금까지 뭐 저도 특위에 가서 예. 제가 2시간 넘게 뭐 면담하고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총선 과정에서 실무는 저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 이상으로 그래도 다음 총선이나 아니면 당이 앞으로 혁신해 나가는데 뭐 첨언할 말씀이 있거나 뭐 도움 주실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면 뭐 어떤 방식으로든 뭐 예. 백서 특위의 의견을 낼 수도 있지만, 뭐 제가 특위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면담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한 전 위원장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그 이상 더 말씀하실 게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굳이 뭐 따로 의견은 안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의원님이 백서 특위와 면담에서 얘기한 거를 한 전 위원장과는 공유를 하신 거군요. 뭐 제가 대략 예. 이런 선에서 제가 알고 있는 이런 내용, 네. 뭐 이렇게 말씀드렸다. 뭐 그 정도 말씀드렸으니까 네. 뭐 그 정도면 충분하고, 그 이상 뭐 따로 말씀하실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뭐 굳이 뭐 의견을 또 따로 내시지는 않아도 되지 않나. 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조정훈 위원장도 그래서인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면담에 응하지 않을 거라면 뭐 장동혁 당시 사무총장과 면담한 내용으로 좀 가름해달라, 이 정도의 의사 표시만 해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굳이 그런 의사 표시할 필요는 있을까요? 저는 뭐 굳이 그런 의사 표시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아마 이대로 백서특위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얘기는 못 들을 것 같기는 한데 만남이 무산됐다는 사실도 백서에 실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뭐 들으셨어요? 그건 백서특위가 결정할 문제고, 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뭐 평가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백서는 이제 좀 당내 이슈에서 좀 벗어났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전에는 이게 너무 논란의 소지였고 지금은 뭐 거의- 논란이 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관심을 받고 있지는 못한 것이, 저희들은 지금 원구성에 예. 모든 것을 다 걸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구성 외에 당내 다른 것들에 대해서 관심 가질 여유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원내 현안을 조금 해결을 네. 해야 된다. 자꾸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 여쭤봐서 죄송한데 너무 또 가정이라서 답을 안 하실까봐 이것도 좀 걱정스럽긴 한데 이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번 전당대회 때 보면 결과적으로 원내에 있는 김기현 의원이 대표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바깥에서 좀 당대표 도전하려고 했던 원외 인사들 같은 경우는 좀 그 원외 인사로서의 한계 때문에 좀 안 됐던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다시 대표가 된다고 했을 때 원내와 원외의 이슈가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당장 이런 이슈가 벌어졌을 때도 원내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원외 대표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이건 좀 어떻게 정리가 될 만한 부분일까요? 충분히 어떻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당대표로서 정책과 관련된 정책의장 그리고 원내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원내대표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당내 문제와 원내 문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 뭐 소통만 잘 이루어진다면 당대표가 원내인지 원외인지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들어왔을 때 이준석 대표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준석 의원은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들어오게 되면은 계속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느낌으로 뭐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런 것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거다. 당 대표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입장 표명 같은 건 없었거든요. 이재명 대표 언급만 하시고 그런 일을 맞닥뜨린다면은 좀 명확한 입장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당 대표로서는 어떻게든 입장을 내셔야 된다고 보고, 예. 그리고 지금 원구성부터 원내 상황이 정말 녹록지 않고 그 어떤 때보다도 힘든 이제 22대 국회가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당도 쇄신해야 되고 또 다음 지방선거도 대비해야 되고 여러 산적한 과제들이 있고 당의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또 한동훈 위원장 오히려 생각하고 아끼는 분들은 지금 오히려 지금은 때가 아니고 출마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애정 어린 말씀도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래도 당이 필요로 하고 당의 쇄신을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나서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을 해야 되고 당을 쇄신해야 되고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서지 않는 것도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이긴 하지만 또 그래도 당이 필요로 할 때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당의 여러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도 저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